근데 코로나19의 시름 속에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고요한 평온을 기원하는 성탄절, 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특히 위안이 필요한 분들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죠. 이들을 위한 이 크리스마스 마켓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잠시 화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관님 이 현장에서 볼 때 네. 우리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어느 정도로 좀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네. 올해의 몰래 산타 박상원 배우님을 모시고 삼청동 골목길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모두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버리시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너무들 모두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버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크리스마스 마켓,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케이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마켓이 케이마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이 메리 케이마스는요, 온라인 비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송출할 수 있는 상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청로에 올해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산타 마스크를 쓰고요. 산타 마스크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연말을 맞이하자 이런 의미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비진작을 위해서 이어달리기 행사를 지난 대한민국 동행세일부터 또 추석에는 새희망 자금 지급 또 이렇게 쭉 이어달리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의 마지막 이어달리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말에 가장 선물하고 싶은 선물들을 우수 상품들을 50% 할인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관님께서 산타 마스크도 직접 한번 써보셨고 또 산타 네. 마스크 챌린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이 온라인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 자영업자분, 소상공인들은 이게 얼마나 따뜻한 불씨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좀 따뜻한 온기를 좀 퍼뜨릴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삽시다 플랫폼, 또 공영 홈쇼핑 등등에서 판매 액수가 지금 현재 110억 원을 넘어섰고요. 온라인 주문만요. 그리고 또 주문벨, 이 주문벨이 그러니까 100만 번 이상 울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틱톡 챌린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틱톡 챌린지 이제 예를 들면 뭐 주문벨 울려라 주문벨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 1,300만 번을 넘어섰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소상공인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조금 전에 이제 이거 안무를 하셨는데 그때 화면이 좀 제대로 안 나갔습니다만 목소리로는 되게 유쾌하게 들렸고요. 그러세요. 만약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요, 장관님. 네. 네.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힘들지만은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배달이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렇게 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분들 네. 되게 힘든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네. 대한 어떤 대자본의 주머니는 부풀어지는데 정작 그분들은 되게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온 게 그 프로토콜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플랫폼 경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 경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는 독과점 현상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 경제에 모인 경제 주체들이 규약을 정해서, 즉 프로토콜을 정해서 네.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 과실을 좀 골고루 나누자.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버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우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지만 네. 우버의 그러니까 성장에 도움을 줬던 운전자들은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현금 대신 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근에 허가를 했고요. 네. 또 에어비앤비 같은 그 회사도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가치가 2배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가 상장하기 전에 우리는 에어비앤비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호스트, 즉 집을 빌려주시는 분들에게도 이 과실을 나누겠다고 천명을 한 것이 오히려 주식값을 훨씬 높게 가져가는 이런 프로토콜 경제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 또 배달 앱 문제라든가 중고차 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대,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는요. 그래서 최근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가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러니까는요. 장관님께서 잘 짚으신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관님. 네. 정치 현안 네. 잠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그 과거 네.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두 정권에 걸쳐서 국회 법사위원장, 유명한 법사위원장 역임하셨고요. 지난해 초에 네. 그 장관 가시기 전에 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법, 그다음에 개정안 통과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 공수처가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그 검찰 공화국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재료를 제공한 것이 사실은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때 BBK의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었으니까요. 그리고 BBK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은 가족까지 괴롭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실 검찰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그 검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발목을 그렇게 잡아서 이제는 시대가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것에 대한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특히나 이제 공수처가 내년 네. 초에는 이제 기관 자체가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실종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의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법을 좀 다시 좀 바꿔서라도 중립성 부분을 강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권 걸 잘 운용해야 됩니까? 저는 공수처의 탄생 그 자체가 검찰 수사의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독점이 깨지고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폐해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법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뭐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저는 지금의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은요, 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했는데 주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왜 그 박영순 장관님을 주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은 지금 만약에 올해 연말이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개각 전에 결국 출마 선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3단계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이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는요, 서울시장은 어떤 인물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한 언론에 대해서 푸근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푸근한 거는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은 행정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가로서 차분하게 이 서울시의 시정을 이끌어갈 사람, 그리고 서울 시민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고 또 쓰다듬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좀 설명에 저는 듣는 순간에 바로 박영선 장관님을 잘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냥 평상시에 서울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을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 그런 뜻으로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거라는 거는 네. 상대가 네.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 특히 대중성이 높은 인물이 그 상대자로 나서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단 안철수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당대표의 출마 선언은 어떻게 좀 받아들입니까? 제가 뭐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의 어떤 그런 기사의 제목으로 봤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은 뭐 예를 들면 뭐 정권 폭주라든가 뭐 이런 좀 과격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던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의 전체의 마음을 이렇게 푸근하게 받아주시기가 쉽진 않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서울 시민 모두보다는 이렇게 일종의 한쪽, 반쪽 시장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반쪽의 느낌을 좀 강하게 받으셨어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출마 선언문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장관님, 정치인이지만 지금 이제 행정부처를 잘 꾸리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K마스 그 어떤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압축적으로 설명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같이 삽시다를 치시면은요. 네. 검색을 하시면 같이 삽시다 플랫폼이 뜹니다. 아니면 K마스 라이브 마켓 이렇게 치셔도 플랫폼이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올해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물하고 싶은 선물 100선이 거기에 또 선보이고 있고요. 네. 또 브랜드 K 제품도 선보이고 있고 100년 가게, 또 로컬 크리에이터, 대한민국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팔찌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팔찌는 일면 당근 팔찌라고 불리웁니다. 소방관들이 생명을 구하러 갈 때 입는 그 기동복의 색깔이 바로 이 당근복이잖아요. 그 당근복을 재생을 해서 만든 팔찌이고요. 네. 이 팔찌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해에 선물하고 싶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1등으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굉장히 그 중요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장관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온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